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줄어든 지난 3년여 동안 한국 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하려는 한류 팬들의 열망은 오히려 더욱 높아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선 코로나19가 수그러든 이후 처음으로 한식과 K-팝 댄스 대면 강좌가 열려 성황을 이뤘습니다. 현장에 원유원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This is like a fight. Yeah, my chicken needs help here. Okay. Yeah, pull it. Yeah, you did it. 미끌미끌한 생닭 몸통을 잡고 한참을 씨름한 끝에 마침내 두 다리 꼬기에 성공했습니다. 대추와 쌀로 속을 가득 채운 닭과 임삼, 팥뿌리 등 각종 재료를 넉넉히 넣은 삼계탕이 있는 동안 맛깔스러운 겉절이도 만들어 봅니다. Put the salt. Put the salt. Mix. Salted mix.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한국문화원에서 처음 열린 한식 강좌. 24명 정원으로 계획한 수업에 60명 넘는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한식에 대한 관심부터 배우자의 문화를 공유하려는 배려까지 지원한 이유도 다양합니다. My wife is Asian and we are both learning more about Asian cuisines and I was very interested in Korean cuisine, so I came here because of my knowledge that I want to learn. So I love Korean food in general, I love the culture, so I wanted to experience cooking Korean food, especially this dish which I've never tried before, and I got to cook it for the first time and I loved it. The experience was so good.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식에 관한 아랍에미리트 시민들의 지식은 오히려 한층 풍부해졌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자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접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 우리 음식에 대한 이해도 넓어진 겁니다. 다양한 한식을 강좌를 개최해달라. 이제 불고기 김치는 조금 지겹다. 그래서 양품 비빔밥을 해달라는 요청까지 좀 받아봤습니다. Well, it is a new taste for us Arabs because Korean food is actually so different from our food, but it's delicious. With kimchi, it's more delicious.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한식 강좌에 이어 K-팝 댄스 대면 강좌도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한국 아이돌 엑소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연습실. 학생들이 구호에 맞춰 직접 K-팝 댄스 강사의 동작을 따라해봅니다. 5, 6, 7, 8.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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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아쉽게 동영상만 보며 K-팝 댄스를 따라 췄던 학생들은 한국 아이돌 무대에 안무했던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업에 감격스럽기만 합니다. You always been listening to K-pop songs and you practice in your house, between the four walls. So this is first time like learning from the professional how the choreograph take place in K-pop. So yeah, we'll be like hoping to have some K-pop academy to open over in UAE, so we can enroll and learn more K-pop dance. 다인종 다국적 도시인 두바이의 인구 구성을 반영하듯 강좌에 등록한 학생들의 국적도 영국과 이란, 인도, 프랑스, 에티오피아 등으로 다양합니다. 이달 말 열릴 발표회에서 실력을 뽐내기 위한 열정만은 모두 하나. 선생님 이번 어떤 곡을 저희한테 가르쳐 주실 거예요? 라는 눈빛을 저한테 매 시간마다 이러고 보내고 있어요. 오늘은 또 어떤 수업? 항상 매 시간마다 감동받고 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는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사실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더 많은 분야에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스스로 한국 문화의 강점이 무엇이라는 것을 소개할 수 있도록. 약 20년 전 한국 드라마로 시작한 중동의 한류 열풍. 코로나19 사태 속에 더 강렬해진 팬들의 관심과 애정 속에 현장 체험의 장이 속속 다시 열리면서 인기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원연입니다. 미국 뉴욕시는 전 세계에서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도시죠. 최근엔 대중교통 요금을 일제히 올린 데 이어 도심으로 들어오는 운전자들에게 교통 혼잡료로 불리는 통행료를 새로 물릴 예정인데요. 직장인들의 통근 비용이 증가하면서 현지 동포들도 가계 부담이 한층 커져 울상입니다. 박하율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가 8월 중순부터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인상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의 1회 탑승 기본 요금은 2.9달러로 5.5% 올랐고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달 이용권도 127달러에서 132달러로 인상됐습니다. 지하철이 잘 관리되고 깨끗한 시설인 것도 아니고 범죄도 많이 일어나는 장소기도 하고 좀 더러운 냄새도 나고 막 그러는데 가격만 오르니까 친구들 입장에서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정 지출이 더 느는 거니까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가기도 하고. 내년 봄부터는 맨해튼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교통 혼잡료도 부과될 예정입니다. 맨해튼 남단 상업지구로 들어오는 운전자들은 앞으로 최대 23달러, 우리 돈 33,000원 정도의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뉴욕시는 이 조치로 지역 통행량을 10% 줄이고 해마다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 정도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뉴욕 대중교통 시설 개선에 쓰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 1위로 뽑힐 만큼 버거운 물가를 이미 감당해온 뉴욕 시민들은 각종 이동 비용까지 늘어난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립니다. I don't think charging people $23 is the solution to fix the congestion, and it's going to cause a huge burden on the people who travel, and a lot of them might not be able to afford it. I live here in Manhattan, so sometimes I had to go to New Jersey, I had to go to Long Island, so I had to pay the tolls all the time. And I pay the easy tax too. So with this, when they will increase the money, the charge, they will charge more. I think it will be affect me. 현지 한인들도 직격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동포들 가운데 상당수가 물가가 비싼 맨해튼을 벗어나 뉴저지 등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맨해튼으로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그걸 내고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 또 그래서 다른 방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자가로 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버스 시간대나 그리고 또 들어갈 때 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문제도 있고요. 맨해튼 통근자가 많은 이웃 뉴저지주는 교통 혼잡료 부과를 막아보겠다며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맨해튼 일부 지역에 이미 징수장치가 들어서는 등 새로운 통행료 부과에 대한 뉴욕시의 의지가 강해 이를 둘러싼 잡음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월드 박하율입니다. 10년 넘게 치솟던 독일 부동산 매매 가격이 물가와 금리 상승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부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임대료는 큰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오르면서 대부분 임대로 살아가는 한인 유학생과 주재원들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 김겨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독일의 주택 매매가는 지난해 4분기에 꺾인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부동산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8% 하락해 2004년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10년 넘게 오르기만 했던 집값이 떨어진 건 높은 금리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매매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이런 부동산 가격 하락에도 임대료 부담은 여전하거나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인 유학생과 주재원 등 대부분 임대주택에서 사는 현지 한인들은 고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직장을 구한 이 한인 동포는 예산에 맞는 임대 매물을 찾기 어려워 벌써 2달 넘게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1년 새 월세가 많이 올라 도심 외곽을 중심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저와 비슷한 상황이고요. 이제 방을 찾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제 그분들이 방을 도저히 못 찾아서 이제 저처럼 외곽 지역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대체적으로 내렸다고 하는데 월세는 이상하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독일은 주거시설 대부분이 오래된 데다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으로 신규 건설 프로젝트가 중단된 경우가 늘어 임대 매물 자체를 찾기 어려운 겁니다. Eindruck für
für Kleinfamilien ist, glaube ich, extrem. Also da gibt es zu wenig Wohnungen, eindeutig, ja. Also alle suchen händeringend Wohnungen. Aber Gewerbeflächen gibt es viel zu viele, schon wegen Homeoffice jetzt. Gesetze erlassen, es sind viele Debatten werden geführt, wie Wohnungsbau gefördert wird, wie bezahlbare Mieten für den kleinen Mann wieder attraktiv werden. Sie dürfen auch eins nicht vergessen, es wurden zwar sehr viele, gibt es auch eine Prozente, weiß ich jetzt nicht, sehr viele Bauvorhaben storniert. 독일의 독특한 부동산 임대 제도도 한인들에겐 큰 난관입니다. 임차 희망자가 이메일로 자기 소개서와 재정 상황 등을 공개하면 집주인이 면접을 통해 여러 후보자 중 한 명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게다가 난민 등 취약계층에게 일반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우선 제공하는 정책이 시행되다 보니 나머지 물량을 놓고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또한 매달 월세를 내기 충분한지 통장 사본을 요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매물이 나오게 되면 이메일을 작성해야 되고 이메일 작성 뒤 일정을 잡고 집을 보러 가야 합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집주인이 새 입주자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Das beschließt man jetzt so, damit Asylanten da einziehen können. Und das finde ich persönlich nicht gut. 독일 정부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등 신규 건축 프로젝트를 다시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아파트 완공까지는 적어도 2-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당장 주택난이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YTN 월드 김겨울입니다. 브라질 한인 이민 60주년 인물기획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이민 이후 꾸준히 성장해온 한인들은 특히 의류업계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색다른 감각으로 운동복을 제작해 성공을 거두고 현지 아이들에게 재능과 꿈을 나누는 1.5세 동포를 소개합니다. 김수환 리포터가 만났습니다. 탄탄한 근육줄의 몸을 가진 마르셀로 백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E ele vem treinar comigo uma vez por dia, todos os dias ele treina, gosta de treinar, é grande amigo de todo mundo aqui, todo mundo gosta dele, brinca com todo mundo brinca com ele, é cara bem bacana que soma demais, agrega muito. 마르셀로 씨가 30년 가까이 수련해온 운동은 브라질의 무술 주짓수. 작은 사람도 큰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무술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5살의 부모님과 브라질에 온 뒤 눈이 찢어졌다고 놀림을 받고 체구가 맞고 다니기도 했던 학창 시절. 아버지의 권유로 주짓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키도 작았고 이제 당하기 싫으니까는 덤볐죠. 덤비다 보니까는 맞고 막 맞았죠 뭐 애들한테. 가지고 주짓수 한 다음에 6개월 후에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주짓수의 매력에 푹 빠져 한때는 선수가 되는 것도 꿈꿨던 마르셀로 씨. 그러다 다른 곳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많은 시간 운동복을 입고 지내는 만큼 마음에 드는 옷을 입기 위해 아예 직접 도복을 제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의류업에 종사하는 부모님을 보고 자란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도복도 이제 남들이랑 똑같이 도복 만들면은 안 되고 그래서 좀 특이하게 만들어 보자, 이쁘게 만들어 보자. 몸에도 잘 맞는 도복도 만들고 원단도 좋은 원단도 쓰고 스타일도 우리가 딱 집어넣고 그래서 되게 잘 이 시장에서 이 세계 격투 주짓수 시장에서 많이 잘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남들과 다른 시선과 감각으로 운동복을 만들어 온 지도 어느덧 10년. 이제는 해외 유명 선수들도 그의 옷을 찾을 만큼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Fez campeonatos aqui em São Paulo muito fortes com muitos atletas, que a gente teve o Caveira BJJ League e depois da Caveira que surgiram outros kimonos com desenhos diferentes, com cores diferentes.
Então a caveira ela tem marco, acho que na história do kimono no jiu-jitsu, né? 애초 꿈꾸던 선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운동복 제작으로 탄탄히 자리 잡은 마르셀로 씨. 사업을 시작한 이후 꾸준히 해오고 있는 일이 또 있습니다. 빈민촌 아이들을 방문해 도복을 기부하고 무료로 주짓수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주짓수는 운동이지만 도복이 비싸요, 여기는. 그래가지고 운동하고 싶은 애들도 많고 근데 도복 살 형편이 없고 구슬땀이 송골송골 맺힐 만큼 직접 시범을 보여가며 열정을 다합니다. 브라질에서 자라면서 익힌 재능을 아낌없이 되돌려주고 싶어서입니다. 이런 마르셀로 씨는 아이들에게 든든하고 고마운 스승이자 지원자입니다. Vamos, ele tá treinando muito. Por causa que eles ensinam muita coisa boa. Ele ensinou muito bem, eu entendi bastante ele explicando o movimento e tal, a movimentação foi bem fácil de entender com ele explicando, então eu gostei, tô gostando. 아이들에게 주짓수 수련뿐 아니라 전하고 싶은 게 더 많은 마르셀로 씨. 무엇보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만의 길을 열심히 걸으면 언젠가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꼭 제일 중요한 거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지금 고생하는 중이에요. 고생하는 중. 성공은 아직 안 했고요. 고생하는 중이에요. 언젠가 성공하겠죠, 이제.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YTN 월드 김수환입니다. Hi, I'm Rune Horneland. I am a Korean adoptee male, and I was born in 1978 and adopted to Norway to a loving family in 1978. I work currently as a surgeon. I'm a medical doctor by career and education, and I have trained and become a specialist in transplant surgery and GI surgery and vascular surgery. At the moment, I'm mostly doing vascular surgery, and I also do some research, and I accomplished my PhD thesis in 2019 in transplant surgery. I had the opportunity to go to Norway, which is a rich country, and provide free education for everybody, so I could go to med school, become a doctor, and I'm not sure if Korea would have given me the same opportunities if I grew up in an orphanage. The curiosity of wanting to know who you are and where you're from, I think that's biologically embedded in your mind or spine. I mean, and of course I belong to my society in Norway, but I always felt like I was different, and you knew that there was you felt like there was an empty space inside you. The papers of the orphanage says I was admitted there around June 1978, the Green Meadow Baby Home in Seoul. But Holt says I was born in February 74. So I don't really know which is right. Do your searches. It's not, I think it should be a service that the government could provide. And also many times the agencies are holding back vital information. If my mom is alive, I would tell her that I really want to meet her, and I don't hold any grudges towards her for sending me. 이제 해외에서도 스마트 TV로 YTN 실시간 뉴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럽, 남미, 호주 지역 시청자께서는 LG 스마트 TV의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인 LG 채널을 실행한 후 YTN 번호를 누르면
24시간 한국어 실시간 뉴스 시청이 가능합니다. 대륙별 YTN 채널 번호는 유럽 900번, 남미 850번, 호주 300번입니다. YTN은 재외동포 등 해외 시청자가 언제 어디서나 한국어 뉴스를 시청할 수 있도록 미디어 플랫폼 확장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